대한민국을 이끌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쫄지 말고 투자! 네, 안녕하십니까. 한림대 기술지주 이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캡스톤 파트너스 송은강입니다. 네. 네. 자, 근데 한림대 기술지주 그건 뭡니까? 지난주에 안 물어보시고 지금 물어보세요. 지난주에는 네. 지난주에도 한림대 기술지주라고 했나요? 당연하죠. 이제 큰일이다. 이거 야, 코호스트에 대한 관심이 없어지구나. 제가 그러게 말해요, 이게. 그 대학교마다 기술지주 회사가 있는데 네, 한림대 기술지주. 그 의료원, 병원들 관련된 기술을 네. 예, 사업화하고 거기 투자하는 예. 기술지주 회사라고 한림대는 보시면 어디 있나요? 예. 춘천에 있는데요. 예. 저희 회사는 안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쑥스럽습니다. 네. 백수 탈출해서 예. 그동안 작가였는데 작가였죠. 한림대 기술지주의 예. 대표로서 대표로 예, 컴백했습니다. 네. 자, 오늘 박주호 대표님 나오셨는데요. 네. 예, 회사 이름은 디플 HR. 예, 디플 HR. 예, 뭐 뭔지 잘 모르겠네요. 그죠?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데 오늘 뭐 굉장히 준수한. 얼굴을 보니까 준수하신 분이 나오셨어요. 예. 저희 뭐 다 나오시는 분이 준수한데 자,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고초대졸닷컴이라는 생산 기능직 채용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디플 HR의 대표 박중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고초대졸 고초대졸. 나는 아까 네. 그거 고초대졸 그 의미가 뭔가요? 고초대졸닷컴. 사실 이게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잘 모르시는데요. 이제 고졸과 초대졸, 그러니까 초급대학, 어떻게 보면 전문대학인데요. 네. 이제 예전에 아하. 초대졸이라고 불렀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거 합쳐서 이제 고초대졸이라는 취업시장 용어가 사실 존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더 명시적으로 저희가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이제 고초대졸닷컴이라는 네이밍을 좀 썼습니다. 그렇군요. 저기 4년제 대학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아니요, 4년제는 그냥 포함이 안 됩니다. 고초대졸까지? 네, 고졸과 2, 3년제 대학을 포함합니다. 예. 네. 자, 그러면 고초대졸닷컴 대체 누구를 위한 어떤 서비스인가요? 뭐 그 정식으로 나갈 때는 우리가 네. IR 하신 거를 보시지만 네. 못 보시는 분이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래도 간단히 요약을 해주시죠. 네, 저희는 일단 저희의 본질 자체는 정보 불균형의 해소이긴 한데요. 이제 저희의 사용자는 대부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전문대를 졸업한 능숙되지 않은 기능공 분들이 저희의 기능공 구직자와 재직자가 저희의 좀 세부적인 타겟이고요. 그래서 이 분들과 이제 기업을 빠르게 연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편한데 어떻게 보면은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는 대부분이 분들이 잘 아실 것 같아서 그런 네. 측면에 있어서 좀 생산 기능직을 뽑는 플랫폼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기존에 그 생산 전문직을 위한 어떤 인력 채용 플랫폼이나 이런 게 우리나라에는 없었나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생산 기능직만을 위한 이 플랫폼은 없었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아는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를 통해서 이제 통합 채용 플랫폼에서 이제 채용이 일어나거나 아니면 파견 업체나 아웃소싱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빠르게 그렇게 데려올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예. 네. 자, 제가 지금 이제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네, 이제 네, 기능직으로 이제 취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서비스를 안 써줄 것 같은데. 농담입니다. 이 대표님 벌써부터 기능직으로는 안 써줄 것 같은데. 저 하면 잘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려고 해서 디플hr.com을 찾아서 대체 그러면 어떤 순서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등록하는 절차를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가 일단은 올인원 플랫폼을 지향을 하고 있는데 그게 네. 뭐냐면 취업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과정을 모두 다 커버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스펙 준비하는 첫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어떤 게 부족하고 뭘 더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피드백을 계속 받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뒀고요. 그 다음에 저희의 가장 큰 이제 가치이자 저희 사이트를 보는 구직자들의 가장 큰 목적인 채용 공고 확인에 대해서 두 번째 단계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브랜딩 중에서 가장 좋은 공고가 가장 빨리 올라오는 사이트다라는 가치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만 보면 사람인 잡코리아 오픈넷을 안 봐도 좋은 공고 다 찾을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가고 있어서 거기서 또 내가 준비한 스펙을 바탕으로 원하는 채용 공고를 찾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 정보 확인의 세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이나 이 공장이 내가 정말 가고 싶어 하는 곳이 맞는지,
뭐 내가 차가 없는데 통근 버스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거나 뭐 이런 다양한 좀 현장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고 실제로 어플라이까지 이어지는 단계입니다. 자, 네. 근데 처음 부분에 등록하는 부분은 조금만 말씀해 주시죠. 네. 뭐를 등록해야 돼요? 예. 저희가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 일부러 회원 가입에 대한 허들을 매우 낮춰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메일과 본인의 닉네임만 입력을 하면은 바로 가입이 되거든요. 인증도 네. 거치지 않고 네.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스펙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학력과 그리고 뭐 성별 네, 그리고 자격증 개수 뭐 국가에서 뭐 한국사나 이런 영어 점수 이런 것들을 네. 저희가 등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좀 세부적으로 이 정량화되는 데이터를 저희가 만들기 위해서 그런 데이터를 등록할 수 있게 저희가 폼을 만들어 뒀습니다. 그 시장의 어떤 니즈 그리고 뭐 어떤 그 생산 전문직을 위한 어떤 뭐 약간 니치 같은 걸 충분히 이해가 되거든요. 네네. 근데 이 시장을 되게 아직은 젊으신데 네네. 접근할 때 어떻게 접근하시고 어떻게 처음에 그 고객을 확보해 나갔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보통 네. 이게 플랫폼 시장이면은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고객이 먼저냐, 공급이 먼저냐, 뭐 수요가 먼저냐, 맞죠. 뭐 이런 문제들 고민 많이 했을 것 같거든요. 네네 맞습니다. 그걸 어떻게 해결해 나가서 이렇게 초기에 시장에 진입을 하시게 되었는지. 네, 저희가 처음에는 사실 이 아이템으로 하지 않았었고요. 네. 저희가 네 번째 피벗한 아이템입니다. 그래요? 네 번째. 그럼 네. 첫 번째는 뭐였어요? 첫 번째요. 사실 이게 되게 제가 말로 하기 부끄러워가지고 그렇긴 한데 첫 번째는 이제 그 개인별 카페 맞춤 추천 플랫폼이었고요. 네? 개인별 카페 맞춤 출연. 네. 저 같은 안 사람이. 하기 잘하시네. 네. 두 번째는 이제 리뷰 같은 거를 좀 분석을 해서 좀 네. 가공해서 이렇게 전달하는 그런 서비스였고요. 그건 좀 완전히 어려운. 그렇습니다. 서비스. 네. 세 번째는 이제 효과음, 영상 편집할 때 효과음을 좀 자동으로 삽입할 수 있는 사스 형태의 툴이었습니다. 왠지 약간 그 토스의 네. 우리 이승건 대표가 생각이 나는 지금 영광입니다. 이승건 대표처럼 생기기도 잘생겼고 영광입니다. 제 질문은 네. 이제 아니 제 질문. 죄송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피벗을 하다가 네. 저희가 이 좀 탑다운 방식으로 해외에 있는 유니콘 기업들을 전부 다 이제 전수조사를 했었어요. 네, 이제 그 효과음 아이템을 접으면서 네. 완전 제로 베이스로 돌아가서 그러면서 저희가 해외에서 가져왔었던 모델이 핸쉐이크라는 그 사회 초년생을 위한 링크드인 모델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유니콘이 된 기업이었는데 이거를 뭔가 한국에서 가져와 보면 되게 사회 초년생들이 너무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이제 그게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졸업생들 리스트가 있으면 그 리스트를 보고 이제 학교에다가 기업이 직접 연락을 하는 거죠. 우리 이 학생을 좀 인터뷰를 하고 싶다. 졸업 전에. 그래서 괜찮으면 바로 졸업이 되자마자 채용을 하거나 이런 방식으로 이루어져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저희도 이게 되게 니즈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구직자에서는 되게 크더라고요. 저희가 한 450명 정도를 인터뷰했는데 거긴 다 되게 큰 니즈가 있었고 네. 이제 인사 담당자 쪽에서 또 이제 필요하잖아요. 그 검증이. 그래서 500명 정도를 저희가 이제 뭐 링크드인 메시지나 이 메일로 보냈을 때 한 20명 정도만 대답을 해주셨어요. 인터뷰를. 대부분 하시는 말씀이 이제 신입은 경력이 잠식돼 가고 있고 알아서 공고만 올리면 잘 모이고 우리는 굳이 컨택할 니즈가 없다. 그러면서 너희 같은 스타트업도 심지어 경력을 원하지 않느냐 했는데 되게 찔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안 되겠다 생각을 하다가 우연히 생산직 채용을 하셨던 분을 저희가 만났어가지고 그분께서 그 시장 하지 말고 본인이 이 시장을 채용하고 있는데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는 제안을 해주셔서 저희가 그때부터 조금 네.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진입을 했었고요. 네. 검증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렇게 구직자들의 단계를 좀 나눠봤을 때 이렇게 세 번째 단계가 기업 정보 확인이었고 두 번째가 채용 공고 확인인데 기업 정보 확인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당장 없겠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채용 공고 확인에서는 저희가 좋은 공고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서 가장 빠르게 전달해주면 어떨까라는 처음에 브랜딩을 생각을 했었고 그러면서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나 워크넷을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면서 좀 저희가 크롤링을 했었어요. 수집을 했어요. 괜찮은 공고들. 스크랩을 했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기준을 기업에 대한 기준을 재직자들과 함께 좀 만들어가지고 그 S 플러스 등급부터 뭐 D 마이너스까지 해서 뭐 적정 기준 이상의 공고들은 저희가 빠르게 스크랩을 해와서 이제 저희가 사실 웹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는데 네 명에서 이제 뭐 생활 코딩이라는 유튜브를 보고
코딩을 배워가지고 한 5일 정도 만에 랜딩 페이지를 냈어요. 그래서 그 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스크랩을 계속해서 이제 올렸는데 MAU가 한 3주 만에 6,000명에서 8,000명 정도가 모이더라고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가지고 그거 보고 이거 괜찮겠다라고 판단했었어요. 구직자들을 먼저 모은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이제 인사 담당자의 그 인터뷰에서 좀 왔었는데 네. 구직자들이 많으면 자연스럽게 인사 담당자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런 스페이스를 또 찾는 게 인사 담당자들의 하나의 일이기도 했었어서 결국에 우리는 이 사람들을 빠르게 모아두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좀 접근을 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거꾸로 이제 인사 담당자, 그 사람을 찾는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그거는 뭐 회사에 연락을 해야 되는지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되는지 알려주시죠. 아, 네, 사실 저희의 조금 큰 약점이다라고 생각이 되지만 네. 그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달 안에 저희가 기업 서비스를 개발을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서비스 나간 건 아니네요. 네, 나간 건 아니어서 사실 전 단계에서는 되게 비효율적인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저희 원래는 저희 플랫폼이나 저희 오픈 채팅방을 통해서 연락이 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 사람이 필요한데 좀 채용을 어떻게 올릴 수 있겠느냐 공고를 라고 연락이 많이 오셨어서 그러면 저희가 그 포맷을 메일로 전달을 해드립니다. 그 메일에 있는 링크, 그 노션 링크 안에 있는 또 그 인베디 돼 있는 엑셀 파일을 저희가 다운을 받아야 되고 그분들이 엑셀 파일에서 좀 내용을 기입해서 저희한테 전달해 주시면 저희가 이제 채용 공고 올렸는데요. 이제 그거를 저희가 거기에서 이탈되는 고객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빠르게 조금 커버를 하자 생각해서 지금 속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네. 네, 지금은 아직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비효율적인 방법이지만 뭐 연락을 해서 해야 네, 맞습니다. 된다라는 거고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인사 담당자가 이제 거기서 연락을 해서 등록이 됐어요. 네네. 근데 그냥 등록을 하고 이제 기다리기만 되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신청자를 찾을 수 있거나 뭐 링크드인의 그 검색처럼 네네네. 어떤 기능을 제공하나요? 사실 이것도 저희의 또 다른 약점이긴 한데요. 네. 이제 원래는 그 다른 플랫폼에서는 대부분 지원자 관리에 대한 좀 포맷을 제공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 포맷을 만들지 못해가지고 다른 자사 사이트나 뭐 다른 사람인이나 잡코리아로 이제 링크가 넘어가는 그런 케이스를 보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 이후의 단계에서는 트래킹을 못하고 있는 게 저희의 가장 큰 약점이었고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이제 지원자 관리 기능을 내년 상반기 안에 개발을 완료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럼 그 말은 이제 구직자가 나 이 기업 지원할래 버튼 눌러가지고 네네. 예, 그 고초대졸닷컴에서 그 양식에 기입된 게 바로 인사 담당자에 날라가고 이런 기능은 아직 전혀 없는 네, 거예요. 그런 기능은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렇기 보면 때문에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람이랑 뭐 잡코리에 가서 클릭해서 보내고 그러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거기로 이제 전환이 되어서 이제 네. 거기에서 직접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지금은 되고 있지만 네. 제가 그거를 이제 다 내재화하려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렇게 그거 이렇게 중요한 기능인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는 거는 회사 내에 좀 실력이 떨어지거나 개발자가 그 저기 뭐야 아까 그 경험 많은 개발자보다 그냥 여전히 지금도 그 유튜브 보면서 이렇게 프로모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항상 그렇듯이 예. 저기 사람인이랑 뭐 이렇게 뭐 잡코리아나 예. 걔네들이 남들을 채용은 잘해주지만 자기 채용은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경우가 아닌가?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네. 그렇군요. 예, 사실 그렇죠. 본인 거는 잘 못하는 수가 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사실 그 기능을 만들려고 했었으면 아마 진짜 개발이 다 됐었을 거예요. 네. 근데 저희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지금 당장은 구직자들을 많이 모아두기 위해서 뭔가 채용 플랫폼으로서 돈을 버는 모습을 보여주기보다도 이분들이 정말 필요하고 보기 편한 사이트를 만들자의 목적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업들을 위한 플랜 자체가 조금 이제 그 다음 스텝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원래는 오히려 지금보다 더 늦었었는데 기업이 채용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구나를 좀 체감을 해서 그 속도를 좀 더 앞당긴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그 서비스를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뭐 그 서비스는 충분히 개발할 역량이 가능하고 빠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뭐 감사할 것까지는 아니고요. 예. 그 저기
인력 채용 시장 전체 뭐 규모 중에서 네네네. 생산직 관련된 채용 시장 규모는 우리나라 생산 기능직. 생산 기능직 관련돼서는 네. 어느 정도 시장 사이즈라고 보면 되나요? 일단 먼저 구인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이제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을 제외하고 저희가 네. 추산을 했었는데요. 한 38만 개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상황이고 네. 거기에서 저희가 좀 더 유효로 타겟하는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외국계 기업이 10만 1,000개 정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11만 개 정도 아마 네, 비슷하게 네. 있고요. 11만 개 직장. 네, 그리고 이제 구직자 측면에서는 한 91만 명 정도가 실제로 이 직군에서 구직을 하고 있고요. 생산 기능직 쪽에서. 네, 네. 워크넷에서 추산을 작년에 했을 때 음. 91만 명이 구직을 하고 있고 600만 명 중에 한 56만 명에서 60만 명 정도가 이직을 희망하고 있다라고 파악이 되어서 저희가 네. 사실 타겟 가능한 좀 유효 시장 규모는 한 150만 명 정도가 되는 상황입니다. 전체 인력 시장 규모는 얼마로 봐야 돼요? 한 뭐 2천만 명.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경제 활동 네. 인구가 결국에 이제 그 네. 인구다 생각하고 있는데 2,947만 명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의 3천만 명. 네, 맞습니다. 예. 3천만 명에서 한 네, 네, 네. 600만 명 맞습니다, 정도는 맞습니다. 잠재적인 시장 타겟이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자, 네. 그러면 저희 서비스에 지금 그 이름이 어려워가지고 고초대졸 고초대졸. 고초대졸 죄송합니다. 고초대졸. 고초대졸. 네. 자, 고초대졸 서비스는 언제 시작했고, 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그 구인 구직이 얼마 정도 일어나고 있고, 아, 네. 예, 증가율을 조금 말씀해 주시고, 네. 그 다음에 앞으로 있을 주요 마일스톤을 몇 개 좀 짚어주시죠. 아, 네. 일단 첫 번째가 먼저 언제 만들어지셨냐라는 질문이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작년 8월 17일에 처음으로 작년 하드 8월 코딩을 17일. 통해서 랜딩 페이지를 오픈을 했었고요. 네, 21년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이제 어느 정도의 매칭이 일어나고 있느냐의 질문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매칭이 사실 일어나는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인재 서칭이나 매칭보다도 채용 공고를 통해서 이제 지원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한 건당 매칭보다도 얼마나 채용 공고가 많이 올라오고 있느냐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루에 35개 정도에서 40개 정도가 올라오고 있고요. 크롤링 말고 직접 기업에서 저희가 기업에서 하는 거는 그 중에서 한 40%, 40%. 30%에서 네. 40% 정도가 됩니다. 네. 그리고 네, 마지막 질문이 혹시 네. 얼마나 그- 성장 지표. 네네네. 그 지금 이제 MAU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7만 명 정도가 방문해 주시고 있고 네. 월 평균 조회수가 98만 회 정도가 되는 걸로 지금 GA에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네. 앞으로 주요 마일스톤. 마일스톤이요. 네. 네. 뭐 네, 어떤 저희가- 마일스톤을 찍고 계세요? 저희가 일단은 좀 KPI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은 구직자의 측면에서는 이제 MAU와 회원 수를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에 구인 기업의 측면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이제 채용 공고를 올리는가, 네. 그리고 거기에서 좀 더 가서 유료로 전환이 되는가에 대한 거를 실험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사실 이번 내년 EQ, 그러니까 6월까지 정도의 마일스톤은 이제 국내 생산 기능직 채용 시장에서 얼마나 우리가 채용 플랫폼의 기본적인 포맷을 갖춰 나가느냐에 대해서 좀 집중을 하고 있어서요. 그런 부분으로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내년 정도 되면 MAU가 어느 정도까지 오를 것 같으세요? 1년 뒤? 네, 저희가 1년 6개월 뒤에는 1년 6개월 뒤. 네, MAU요. 네. 사실 그 25만 명이라고 아마 그 네. 대개 나와 있던 걸로 기억을 네. 하고 있어서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25만. 네. 네. 지금 그래서 회사 직원 수는 10명입니다. 10명이. 네. 처음에 창업할 때는 몇 명이- 4명. 4명이서 시작했고 네, 네. 지금 10명이 되었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해외에 이렇게 그 생산 기능직 쪽으로 유명한 어떤 서비스가 있나요? 뭐 펀딩 받은 사례는 아까 IR덱에서는 네. 언급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예. 그래서 미국 그 회사들 밸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네. 사실 밸류에이션 추산은 조금 유동적이긴 네. 하지만 이제 펀드레이징 규모라든지 기존의 펀드레이징 규모를 말씀드리면 미국에 있는 원홀루라는 서비스가 네, 원홀루. 하나가 있고요. 네. 인도에 있는 APNA라는 서비스가 APNA.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누적 투자금이 각각 한 2,700에서 800억 정도를 받았고요. 네. 그래서 유니콘 기업의 대열에 오른 기업들입니다. 자, 이미 뭐 잡코리아를 비롯해서 여러 네. 원티드도 있고 여러 네. 그 구인 구직을 연결해주는 플랫폼들이 있는데 음. 뭐 이미 말씀을 좀 하긴 하셨어요. 이게
그 우리가 기능직 또는 그런 기능직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건가요? 여기 생산 기능직은 그 기존에 있는 그런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네네. 제공하지 못하는 건 뭐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왜 그 제너럴한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거는 뭐다 이렇게 네네. 생각하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사실 그 기존의 플랫폼들에서는 아무래도 통합 채용 플랫폼들, 뭐 사람인이나 잡코리아 같은 곳에서 제공하는 사실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기업 정보 중에서도 뭐 매출액이나 뭐 기업의 뭐 복지나 뭐 대표 자명 이런 거 기본적인 정보들이 있는데 사실 그 정보들은 이 생산 기능직을 위한 정보들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런 정보들이 필요로 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CJ 제일제당이라고 하는 회사 안에서 공장이 7, 8개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마다 다른 공장의 네. 교대 형태가 일단 다 다르고요. 네. 생산품이나 아니면 통근버스의 유무, 그리고 기숙사에 대한 유무나 상태가 또 다 다릅니다. 사실 이런 정보들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걸 저희가 이제 VOC를 통해서 파악을 했었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희가 이 고유의 현장 데이터 정보들, 뭐 좀 더 말씀드리면 노조가 있는지 없는지나 아니면 뭐 성비, 실제로 공장별로 성비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세요. 네. 성비나 아니면 뭐 기본급, 상여, 성과, 작년에 성과가 어느 정도 성과금이 네. 나왔고 수당을 어느 정도 받는다. 뭐 이런 정보들을 알고 싶어 하셔서 저희는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만 이제 쌓아나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이트, 그런 정보는 생산 기능직을 위한 그런 정보는 기존에 있는 사이트가 제공하지 않고 있나요? 네. 아니면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정보는 사실 공시된 곳이 아무데도 없기 때문에 이제 오픈 채팅방이나 네이버 뭐 카페나 커뮤니티에서 재직자를 찾아야만 알 수 있는 정보였거든요. 그래서 그럼 정보를 어떻게 모아주셨어요? 직접 카페 가입하고 재직자들한테 인터뷰해서 처음에는 그러시면- 사실 네. 그렇게 했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좀 그게 한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은 이제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하는 곳과도 뭔가 좀 더 커넥션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직접 공장계 다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산자부 밑에 있는 그 단지인데요. 네. 거기에서 저희가 40만 건 정도의 로우 데이터를 가져와서 네. 분류 코드를 기반으로 내부적으로 좀 가공을 하고 있고요. 이외에도 이제 구인 기업들한테 이 정보를 요청하거나 아니면 이 직접 다녔던 재직자들한테 이 정보가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크로스 체크를 계속 하고 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뭐 시간이 흐르면서 쌓이고 정제될수록 네. 그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 될 수 있잖아요. 정확합니다. 근데 이걸 또 남이 또 크롤링해서 가져가서 쓴다든지 네네네. 거기에 대한 뭐 방지책이나 그런 게 있나요? 아니면 저희 이 경쟁 정보요? 예. 네. 여기에 쌓아둔 게 결국은 핵심일 텐데 네네네. 경쟁력의 핵심일 텐데 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네. 저희가 아직 막 그렇게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지만 일단 기본적으로는 크롤링이 되지 않게끔 그 사이트 구조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또 따로 이제 의뢰를 해서 또 이제 또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두 번째 방안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 크롤링 같은 경우가 가장 잘 되는 케이스가 텍스트 기반으로 페이지가 만들어져 있을 때 네. 그거를 다 크롤링하기가 되게 편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나 이미지 형태로 돼 있다 보면 그거를 크롤링 할 수가 있는 구조가 안 되게 돼서 지금 그렇게 좀 만들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일반적으로 대졸 신입의 경우에는 네, 절차가 물론 저희 대부분 이제 잘 알려져 있죠. 뭐 공채가 있을 수도 있고, 네. 그다음에 정식으로 늘 언제 그 채용을 한다는 채용 공고가 있고 또 마감을 네, 하고 네, 그때 뭐 맞습니다. 단체를 모아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 이 생산직 기능직은 어떤 형태의 구인이 이루어지는지 네. 그 전형적인 모습이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아니면 네, 맞습니다. 대졸자가 같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사실 이제 삼성전자를 빼고는 공개 채용이 다 사라져 있는 상태이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생산직 기능직에는 삼성전자는 여전히 일종의 공채 같은 걸 계속 한다. 네, 아마 이제 4년제도 비슷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조금 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아는 생산 기술직에 대해서는 삼성전자 죄송합니다. 생산 기술직인가요? 기능직 네네네. 용어로 아,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왜냐하면 회사마다 생산 기술직이라고 하는 포스코가 생산 기술직이라고 하고 뭐 다른 데는 이렇게 네. 좀 용어가 약간 달라가지고 음. 네, 그런 삼성도 이제 5급에서 4급 정도의 채용을 할 때 이제 대부분 고졸이나 초대졸로 하는데 거기에서만 공개 채용이 남아 있고요. 나머지 이제
SK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다른 포스코나 이런 대기업들에서도 다 이제 수시 채용으로 전환이 되어서 좀 대규모 수시 채용을 하는 걸로 좀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크게 45%에서 50% 정도의 포션은 채용 공고를 통해서 지금 다 지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실 과거에는 조금 이제 뭐 누구의 노조위원장 아들 그리고 뭐 이 학교에서 몇 명 뭐 아름아름 채용 이런 게 되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사실 그렇게 되는 시대는 많이 지나긴 했고요. 그래서 이 채용 공고를 통해서 대부분 이제 구직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일부분은 한 20% 정도는 파견 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10%, 15%는 이제 아웃소싱으로 하고 나머지 정말 극미하게 헤드헌팅이 일어나는 업종인데 네. 어떻게 보면은 이 채용 공고에 대해서 왜 적극적으로 바뀌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 4년제 유턴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4년제를 졸업하고 다시 전문대로 재입학하는 인원이 작년에 2만 건 정도를 달성했었거든요. 이게 되게 익스포넨셜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 직군으로의 포커스가 지금 몰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취직이 안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사실 생산 기능직은 사람 구하기 힘들고 그러니까 네, 기회가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오히려 그 중소기업에서 주는 4년제에게 주는 초봉과 생산 기능직으로 취업을 했을 때 받는 초봉이 4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평균 연봉이. 더 많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교대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런 점에서 좀 있긴 하지만 이제 4년제를 졸업하고 사실 취업으로 하면 오히려 구직난이 훨씬 더 많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쪽 생산 기능직으로 오면 이제 구인난이 그래도 더. 중소 중견기업에서는 구인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이쪽으로 좀 포커스가 돌려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 질문 실시간 채팅을 올려주신 분 질문 김지윤님께서 질문 올려주셨는데요. 현직자들의 커뮤니티 리뷰의 퀄리티를 관리하는 고초대졸만의 방식이 있을까요? 아, 네. 예. 정말 중요한 그런 네. 정보인데요. 지금은 이제 저희가 리뷰에 대해서는 리워드 마케팅을 통해서 한 1,500개 정도의 리뷰를 받아둔 상태예요. 실제로 재직 인증을 거치고 사진을 올려야만 받을 수 있게끔 이제 해놨는데요. 네. 이제 커뮤니티 안에서는 사실상 이제 그 정보의 좀 객관성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인증 절차를 좀 도입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블라인드 같이 이메일을 통한 회사 이메일을 통해서 인증을 하거나 아니면 사원증을 이제 입력을 하고 사진을 찍어야만 이제 검증이 되는 구조로 저희가 네. 이제 좀 객관성을 높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예. 또 하나 질문 올려온 거 하고 송 대표님 예. 질문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체도대졸닷컴에서 중개하는 채용 유형은 보통 정규직이 많을까요? 계약직일까요? 예. 사실 이거를 구분을 하기는 조금 네. 어려울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은 회사에서 계약직을 원해서 계약직으로 채용할 수도 있고 정규직을 원해서 정규직 채용할 수 있는데 사실 고르면 되긴 하거든요. 그냥 우리는 계약직이 좋다. 아니면 정규직이 좋다. 혹은 계약직에서 정규로 전환이 된다. 그럼 저희는 이제 그 전환율도 받을 수 있게 해놨어요. 뭐 예를 네. 들어서 인턴으로 들어왔는데 뭐 전환율이 몇 %인지 모르면 자기의 좀 미래가 불명확하니까 이 정도는 조금 전환이 되더라라는 거를 좀 받을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자, 네. 그러면 우리의 비즈니스 모델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대체 네. 기존에 있는 사이트들은 채용을 하는 회사에서 그 회사에서 보통은 3개월 연봉 정도, 뭐 1개월에서 3개월 네네네. 정도를 이제 수수료로 주게 되잖아요. 그보다는 네네. 이제 플랫폼에는 조금 더 우리는 어떤 구조가 이 생산 기능직 또는 생산 기술직에는 더 맞는 건가요? 네. 일단 먼저 가장 크게로는 구직자를 위한 비즈니스 모델과 구인 기업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로 나눌 수 있긴 한데요. 근데 아마 이제 그 포션 자체나 아니면 시장의 크기 측면에서는 구인 기업이 훨씬 더 객단가가 높은 상황이다 보니까 구직자는 조금 더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서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게 첫 번째 말씀해주신 인재 서칭이나 매칭에 관한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유료 광고 모델,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저희가 다른 스타트업이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한 수익 쉐어 모델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인재 서칭 및 매칭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 대기업보다는 중견이나 중소기업 모델을 약간 좀 헤드헌팅처럼 오히려 좀 그쪽에 좀 가깝습니다. 가까운. 그래서 거기에는 사실 사람이 많지 않다 보니까 한두 명의 이탈이 발생하면
이 한두 명의 이탈을 채우는 게 급선무거든요. 네. 근데 기존에는 뭐 파견업체나 아웃소싱을 쓰지 않는 이상은 채용 공고를 통해서 4주 이상의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결혼을 채우기가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니즈가 계속 지금 저희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네. 빨리 이걸 좀 만들어 달라. 그래서 좀 그분들을 위한 모델도 이제 또 3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열람형 모델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사형 모델, 세 번째는 황급형 모델. 그래서 열람형은 기존 오늘 네. 너무 많이 밝혀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네. 네. 업무 네. 괜찮습니다. 네. 괜찮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약간 되게 다 있어가지고 이제 네.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좀 더 기업의 예산 상황을 위한 저희가 모델이나 뭐 얼마나 빨리 뽑고 싶은지에 대한 니즈에 좀 따라서 저희가 3가지로 좀 구체화를 해두었고요. 네, 그리고 유료 광고 모델은 이제 유료로 조금 더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되기 위한 대기업들을 위한 좀 모델이어서요. 상단에 걸어준다든지. 맞습니다. 네, 더 사이즈를 키운다든지 하는. 네, 그거나 아니면 이제 또 유효 구직자들에게 타겟해서 타겟해서. 광고하는 모델도 갖고 네. 있습니다. 자, 네. 뭐 또 하나 하여튼- 모델 하나 있었죠. 네. 네, 수익 쉐어 모델. 수익 쉐어 네네네. 모델. 그거는 이제 뭐 이제 나중에. 지금 조만간 그것도 도입을 하려고 네. 하는데요. 네.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에게 저희가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는 기업의 DB를 제공해드리면 그 기업에게 영업을 해서 그 영업에 대한 수익을 40%를 저희도 쉐어해준다. 약간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를 통해서 광고를 하면은 이 광고를 통해서 들어온 사람들의 비율만큼 뭐 성사가 되면 여기에서 또 쉐어를 저희한테 해주거나. 일종의 헤드헌팅 폼 같은 네, 데다가 약간 그런 쓰는 느낌으로 위탁하는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그러면 저는 뭐 일부 마지막 질문이 될 것 네. 같은데 네. 언제 우리는 브레이크이븐 할 수 있나요? 브레이킹 포인트요. 네. 사실 어떻게 보면은 플랫폼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발생하는 매출이 다 영업이익으로 환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발생하지 않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판단하고 있는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자체는 내후년 이제 1Q에서 2Q 사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여기 유튜브 질문 네. 예, 마지막으로 하나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GDTV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되게 좀 핵심이 되는 질문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고체들닷컴의 방향성은 블라인드나 잡플래닛과 같은 구직자 커뮤니티인가요? 잡코리아 사람인과 같은 구인 구직 사이트인가요? 어느 쪽에 더 너무 갈까요? 좋은 질문이에요. 저희가 사실 초기에 더 고민을 했던 네. 질문인데 이거는 이제 저희는 인력 DB 플랫폼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 어떤 사람에 대한 레퓨테이션이나 이 사람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을 모두 저희가 데이터로서 갖고 있음으로써 네. 결국에 뭐 외국인을 좀 더 설명하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사실 우리나라로 들어오면 이 사람들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는 솔루션이 좀 전무한 상황이에요. 네. 이 사람이 어떤 나라에서 들어왔고 어떤 이력이 있고 뭐 실제로 어떤 뭐 사고를 쳤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력이 사실 공장에서는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생각하면 편하실 텐데 이런 한 사람에 대한 인력 데이터를 갖고 있음으로써 뭔가 또 다른 공장이나 현장에서 인력이 필요할 때 저희가 빠르게 수급해주거나 이럴 수 있는 모델이어서요. 뭐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뭐 사람이나 잡코리아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희는 그게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라 결국 이 데이터 플랫폼이 되는 것이 저희의 큰 목표입니다. 예. 약간 링크드인에 좀 더 가까운 듯한 네,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도 드네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 잠깐 쉬었다 쉬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